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률이 납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내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전해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약화되다 보니 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쇼미더스탁과 함께 내일장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장에 대한 증시 상황 먼저 보시죠. 국내 증시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 폭탄에 휘청휘청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2차 전지가 방전 위기에 있고 더불어서 스마트팜 수출 동력 속의 관련주들이 부각받았는데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중심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로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363포인트 선, 코스닥은 1%대 깊게 밀려 내려가면서 770선 그냥 하단에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외국인들 강하게 매도가 나타났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쌍끌이로 매도하는 움직임, 기관에서도 오늘 300억 원가량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 전쟁, 실적 여러 가지 둔화 속에 있었는데요. 약세 지수 간의 포스코 스틸리온은 5%, 포스코홀딩스 6%대로 관련 그룹주들 오늘은 컨디션이 난조였던 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특징주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겹악재 속에서 줄줄이 하락세인데요. 테슬라 실적 부진, 그리고 GM 전기차 목표 하향에 대한 쇼크 속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8%, 에코프로 BM 또 깊게 밀려 내려가고 삼성, SDI도 7%대로 2차 전지 섹터는 올랐다 내렸다 컨디션의 난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밸류 체인의 하락이 지수 하방을 좀 작용한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시총 100조가 좀 붕괴되는 깜짝 실적이 있음에도 역시나 업황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시장 분위기를 타고 간다라는 걸 오늘 하나 또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점검해 보시죠. 스마트팜 관련주 되겠습니다. 윤 정부에서는 카타르의 스마트팜 수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우듬지팜이 상한가, 그리고 우리바이오는 26%대, 그린플러스, 농우바이오 모두 다 두 자릿수대로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 하나의 테마로 작용될까요? 우리 시장의 이번 주 하나의 큰 대목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그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 그리고 마니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럼피스킨병 확산세 속에서 6개주는 시간 내에서도 들썩들썩합니다. 마니커 FNG 9%, 마니커는 8%대,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메가이시에스, 메디아나, 그리고 CU 메디칼 같은 종목들을 하나의 테마 이슈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유행 속에 의료기기 테마가 들썩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하나로 묶였을 때 테마주로 움직이는데요. 내일 정규장에 메가이시에스, 메디아나 그리고 또 관련한 CU 메디칼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브리핑 들어갑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제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또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 오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사실 전해주세요. 이제 전날 같은 시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밑꼬리를 달고 장중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단기 저점을 이제 나왔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그쵸, 쉬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줌평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 약세 그리고 바이오는 강세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 바이오는 상승한다. 이런 시속 게임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네.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를 가져오셨는지, 네. 2차 전지 쪽을 가져오셨는지 네. 자, 갑자기 일단은 전날에 시장이 왜 올랐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먼저 저점을 달아주고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레커먼이라고 투자자 중에서 좀 유명한 주식 투자자였던 네.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We covered our bond short, 숏 커버를 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채권을 숏 가지고 있는 거, 금리가 상승한다에 대한 베팅을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로 통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을 사자라는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전날 시장의 나스닥이랑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보통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5.5%라는 거는 꽤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안전자산이 이제 내가 무위험으로 안전자산 5%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꽤나 위험한 건데 지금 비레커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청산했다는 의미는 네. 고점 대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그럼 왜 내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팔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국제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국채 금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자, 요거를 좀 말하면서 있었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10년 채권물과 2년 채권. 우리가 항상 작년 이맘때쯤에 장단기 채권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요.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기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잡혔었고요. 최근 보게 되면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네요. 장단기 금리가 네. 좁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간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다가 좁아졌을 때를 체크를 해봤을 때는 늘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비레커먼이 하면서 국채 금리를 이제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단기 상승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생각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 어렵겠지만 그러면은 투자의 대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글로벌적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면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현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장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간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우리가 항상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나스닥 70주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AI 그리고 테크 종목들, 반도체 업종들, 2차 전지 업종들, 그간 우리가 좋았던 업종들이 줄곧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얘네들만 가고 싼 종목들은 계속 싸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둘 간의 네. 괴리율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위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많이 낙폭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있던 현재 지금 그간 약세를 보였던 친구를 매수하자라는 뷰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해가지고 시장에서 안 좋게 바라보는 종목들, 우리가 뷰로 봤었을 때, 멀티뷰로 봤었을 때 앞으로도 향후 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자라는 뷰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했었죠. 네. 전날에는 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났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뜻밖의 바이오 업종들과 코스메틱 업종들이 향후 전망 자체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많은 상승을 거뒀습니다. 각각은 이슈에 따라 가지고. 그럼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부터 저점을 단기적으로 찾았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V자 반등으로 해서 쭉쭉쭉쭉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려주면서 현재부터 시장이 좀 재미없는 시장의 연속적으로 흘러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가장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표현이 뭐냐면은 고래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의 대가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방금 아까 소개했던 빌 에크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래라면은 고래 싸움의 새우,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고래 싸움에서 고래가 승산이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간 2차 전지들이 강세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위주로 플레이가 됐었다라면은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음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뭐냐면은 이 MMF 차트라고 하는데 단기 차입 자금 차트입니다. 시장에서 갈 곳을 잃어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현재 많이 보여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자금이 많이 빠졌어요. 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딱 둘 중 한 개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혹은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 손실을 메꾸려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거의 2번에 가깝습니다. 많은 증권사들도 그렇고 헤지 펀드들도 채권에 대한 이제 숏배팅을 안 하고 금리가 빠질 거라고 우리가 올해 초부터 전망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MMF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실수에 대한 복구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한 복구를 주식에서 다시 또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더 쉽게 제가 여러분 풀어가지고 오늘 방송 여러분 알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유망 섹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제가 가져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낯선 감염병, 한국의 환자가 급증하는 중 대유행 경고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폐렴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조금 빵긋 웃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현재 병명으로는 이제 마이코 플라즈마라는 폐렴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과거 딱 이맘때 딱 1년 전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들이 몰랐었을 때 요맘때에 한 번 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뉴스가 뭐냐면은 자, 다음 장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바로 요거인데 과거 2023년도 10월 달 우리가 1년 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 뉴스인데 이거 다음 뉴스가 뭐냐면은 이 다음 뉴스가 22년도 딱 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중국 감기약이 없어가지고 품절 대란이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이 뉴스에 따라 가지고 그때 바이오들이 한창 많이 갔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그다음부터 AI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올해 2023년도에 주도주가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이 현재 봤었을 때는 2차 전지들이 종목들이 낙폭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잠시 소강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진들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감기 바이오 그리고 폐렴 관련돼 가지고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당분간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을 좀 더 바라봤었을 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고 이 종목의 장세가 현재 글로벌 장세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빅테크 위주의 시장에 올라갈지 혹은 빅테크가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주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지
이런 두 구간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로 좀 봐야 된다. 시장 네. 분위기 상황이 워낙 또 좋지 않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이슈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슈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바이오 업종 상에서 봤었을 때 이제 바이오에서 또 이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쵸.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현재 지금 승계 문제 관련돼 가지고 편법도 쓰지 않다. 셀트리온 합병해서 인수 자금도 그렇고 네. 충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나마 호재적인 뉴스상에서는 반도체랑 바이오 업종이 현재 지금 호주세가 높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올라가기에는 지수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올라갔을 경우에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을 봐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상승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승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의 단기적인 상승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데 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또 주도주와 유망주를 들고 오셨을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오와 국제약품 네.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유는 또 아까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혹시 또 덧붙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바이오 시장에서 여러분들 올해 바이오 시장에서 판도를 바꿨던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였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 AI랑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묻혔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좀 더 화두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미국 시장에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었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 돌아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셀트리온부터 해서 바이오 상위 업종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감기약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항생제 부족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지금 이제 폐렴이라는 그런 병을 통해 가지고 항생제 부족, 항생제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약품이 상승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시장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망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DXVS 가져왔는데 자, 지금 국제약품을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과거 딱 이맘때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기사 그러네요. 아까 보여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시장의 주도주가 안 나왔을 때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상승했을 때 오늘 상한가를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패턴상에서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사야 돼,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는 것만큼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에서는 볼만한 거는 지금 저점 대비 싼 종목들이 상해서 그나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건들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갇혀 있고 오히려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따로 경남제약 작년에 감기약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100% 가까이 그러네요.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논리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도 좀 더 마찬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차기 주도 업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오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거지 절대로 그 업종들에 대해서 좋은 업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DXVX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고점 대비해서 비만 치료제에서 상승했었다가 고점 대비 50% 빠졌었는데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DXVX도 중국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도 부각이 되어 있고 한미약품의 캐시카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이제 이 DXVX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전치의 거래 정지 이후로부터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데 사실 반등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의 바이오 업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많이 노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더 바라봤었을 때 오히려 DXVX라는 종목이 차기 유망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DXN, VX, BJ라는 이 말하기도 힘든 이 종목, 이 약 자체가
대체 항생제로 현재 지금 꼽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항생제 부재로 인해 가지고 DXVX에 있는 이 항생제가 테마로 잡히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잡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잠시 뒤에 또 저희 밤 9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신데 네.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어떤 주제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시는 현재 지금 박스권에 갇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단기적인 저점을 찾았지만 여기서부터 V자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10월 달의 말에 결정이 됐다 보니까 11월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1월 전략을 어떻게 형성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가 패시브 투자, 증시와 상승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다른 업종들에 물려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종목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똑똑하게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공약주 첫 번째 그러면 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 또 힌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바이오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업종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접근할 때 액세스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잠시 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여러분들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혹시 QR코드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03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가장 궁금했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튜브님 사연이네요. 박세바이오입니다. 33,200원에 10% 쭉쭉 내려가요. 네. 바이오주 다른 건 잘 가던데 이거 잘 갈까요? 사연이 왔습니다. 네, 사실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네. 지금 아마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거를 좀 참고해봤었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좋게 말씀해드렸으니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봤었을 때 바이오 종목이 최근에 근래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들어왔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었고 현재 단기적인 고점 기준으로 53,000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아마 증자를 했던 결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계속 저점 대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종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 아마 이 정도면 가격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매수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점 대비 55% 정도 빠진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적으로는 좀 더 되게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박셀바이오를 하면은 예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봤었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전치에 있었을 때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이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이 지금은 바닥을 좀 더 기고 있죠.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종목에서 이야기를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오늘 감기약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방긋 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셀바이오 마찬가지로 종목 자체적으로 만약에 내일까지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박셀바이오도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슈팅 자체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려면은 시장에서 계속적인 윗꼬리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양봉을 그리면서 이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라인까지 아마 34,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붙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해서 11월 달까지도 좀 연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지금 11월 둘째 주에 있을 그 옵션 만기 시장까지는 아마도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의 시장들이 많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저점 대비 매수세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바이오 업종들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34,000원 정도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구간 보시면서 그때 익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마이크를 든 라이언님의 2구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3,100원에 20% 비중 많이 올랐는데요. 냅두니까 네. 또 하락했어요. 저는 그쵸. 단기 아니고 장기적으로 봅니다. 네. 구리 관련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구리 관련주 네. 3,100원의 2구 산업을 들고 계셨다라면은 예전에 그때 한창 이제 2차 전지가 상승 나오기 전에 샀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수익률 받기 때문인 거죠. 3,100원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30%의 수익을 받는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 지금 3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받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오면 그때 팔고 싶은데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기에는 손가락이 안 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수익인 상태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2구 산업이라는 거는 구리 관련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을 만한 방긋 웃을 만한 좀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구리 전 세계적으로 구리 점유율 자체 구리를 수요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에서 대부분이 아마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성장을 해나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날에 발표했던 유럽 PMI 상에서 유럽 PMI가 좋았거든요. 유럽의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는 뜻인데 그 말은 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고객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중국의 시진핑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량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중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유럽도 PMI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중국 자체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 같고요. 차츰차츰 나와서 4분기 말부터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3,100원까지 가격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라는 거는 결국엔 테마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수익을 봤었지만 손실까지는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자라면 4,000원 이상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2구 산업이 올라갔던 계기거리가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과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익 실현 이전에 못했던 건 좀 아쉽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보면서 중국의 경기가 부양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좀 홀딩 관점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제뿌띠 사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4만 원 비중 5% 상담을 남겨도 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네. 당연히 되죠. 사실 제가 요거 이제 아마 톡방에 계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수비를 많이 들었었고 했었는데 제가 그 3일 전쯤에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쯤에
노란톡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감소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해서 레벨 다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좋다고 한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과매도는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지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현재 지금 지수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봤었을 때 코스닥이 이전치의 저점을 깰 의지는 보이지 않아 보여요. 근데 깰 의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결국에는 추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내에서 만약에 비중을 좀 더 태우고 싶다. 지금까지 빠졌었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좀 시장을 기다려봤다가 다음 주 내에서 시장이 이전치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또 한 번 더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지수가 코스닥이 800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다. 그때 비중을 좀 더 태우시고 물 타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하는 구간들, 특히나 조정의 구간인지 모르겠고 하락하는 국면인지 모르겠던 이런 구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맞추기 게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래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고래들은 저점 맞추기, 고점 맞추기는 고래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가는 팔로우 포지션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시장에서의 저점을 다져주는 거, 요거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더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태울 때 그 타점을 좀 잘 알려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입니다. 모든 종목이 지금 매도되어 있는 상황 속에 중앙 에너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수익률 보시면 34.93%, 이때 매수를 했으니까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화천기계 역시도 23%, 19%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9월 20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은 금양그린파워입니다. 지금 매수가 보시면 16,010원인데요. 그 대비로 15.55% 올라갔고요. 실리콘주도 6%대 수익률 보여주면서 매도한 종목 되겠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씩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중앙 에너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4.93%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때 매수가 얘기해 주셨던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재매수 들어갑니까? 많이 여러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걸 거예요. 지금 유가 종목들이 그간 9월 달에 10월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잘 갔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나 그리고 잘 갔던 이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종목은 빠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분명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차익 실현했던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중앙이너비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흥구석유나 이런 유가 관련 테마주들을 한 번씩 다 봤었을 때 사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올타임 하이 결국에는 최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현재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2~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랐던 계기거리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5차 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한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란에서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봉쇄를 하게 될 텐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석유의 60%가 그 구역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석유 수입원이 차단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과 공포심에 종목이 올랐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 봤을 때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고위 지도부의 암살 작전으로 변경됐던 것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원래는 확산 속도가 강했었는데 이게 소극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줄어들었을 뿐 이것이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견들과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심리적인 강도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중앙인터뷰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인터뷰스도 고가 대비해가지고 많은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 항상 제가 이런 유가주 관련돼가지고 중앙인터뷰스 설명드렸을 때 그리고 다른 유가주 설명드렸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항상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다시 또 쭉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물 시장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전날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 기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이 9월 달부터 원유를 안 쓴다라고 하는데 가솔린 안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원유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정상화가 되면서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유가주를 언제 사야 되냐면은 시장이 항상 방심하고 있을 때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2만 원 정도까지 후퇴했을 때 그때 기준에 여러분들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재진입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지금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 10,000원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진입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유가 관련돼 가지고 테마들이나 그리고 방산 테마도 따로입니다. 유가 관련된 테마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왔을 때는 조금 더 낙폭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앙이너비스 이때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의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DXVX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 얘기해 주셨고 네. 마이너스 24.74%. 맞습니다. 이게 잘못 나왔나 싶기도 했는데 네, 이 급등이 오늘 나왔어요. 한 18%까지. 맞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급등이 뭐 몇 번 더 연출되면은 그래도 좀 복구될까요? 아마 이거 지금 현재가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지금 6천 제가 매수가가 6,750원 정도인데 750원? 네, 현재가가 6,420원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좀 잘못 나왔다라는 점. 파랗게 좀 질려 있는데 수익률이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DXVX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이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DXVX는 이제 이전치에 있었을 때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이제 2019년도까지 있었다가 2020년도 때 바이오가 한창 좋았었죠. 근데 그때 거래 정지로 인해 가지고 그 수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하락했던 2021년도, 22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재상장을 하면서부터 한미약품에 대한 이런 지분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연 내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가격도 현재 지금 박스권에서 저점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구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연중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하는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바이오업종들이 만약에 좋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연봉에 있는 시가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상에서는 8,100원 정도까지가 현재 지금 저항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었을 때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의 고민들은 뭐냐면은 바이오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신신제약인가 아니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DXVX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종목을 홀딩하면서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인 1050원을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랑 여러분 손절가 관련돼 가지고 상승 안 내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0원 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10월 11일에 공략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은 좀 마이너스 9.18%라고 하는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좀 봤네요.
제가 요거 관련돼 가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이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있던데 사실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원유도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는 욕구들이 강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특성상 사실 이제 3년 정도의 데이터 상에서는 현재 11개월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보통 상승한 다음에 한 반년 정도 내지 1년 정도 가까이를 현재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시장에서 신재생이라는 거, 결국은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감기가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상에서 그럴 때 저점 대비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데 이 종목도 보게 된다라면은 11개월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된 업종인데 종목의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우상향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구간에서 저점이다라고 우리 찾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내년 초반까지 봤었을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치의 상승 나오기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많은 악재들이 있었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각가지 좋은 뉴스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딱 1년 남은 시점에서 미국 바이든의 그리고 트럼프 간에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밀고 있는 정책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인 보조 지원금 측정 관련돼 가지고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분명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빠졌던 종목 상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에너지, 대체 에너지 업종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구간에서 노려보는 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25,600원이지고 매도가 기준, 목표가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4만 원대 이상까지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기다리시는 종목 중에서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좋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제프 혹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신 뒤에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공략주가 진단키트 관련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진단키트 섹터다라고 네. 알 수 있고 두 번째 힌트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힌트는 외국인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수급이 싶습니다. 막 잘 들어오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특히나 선물 시장을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나쁜 이제 사람으로 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나쁜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어떤 업종상에서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수급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수급표가 바뀌었을 때 그 종목의 변동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서 주주들이 바뀌다 보니까 가격적인 변동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좋은 변동성이냐 나쁜 변동성이냐 이 부분 여러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말하는 힌트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좋은 사랑 쪽으로 바뀌고 있다.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종목이다. 수급적인 측면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른 뒤에 종목명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맞추신 분들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쇼미더 스탁 시즌2 오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종목 진단키트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를 좀 들어가 볼 텐데 네. 사실은 뭐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쵸?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세 번째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첫 번째 힌트는 여러분들 이름 관련돼 가지고 맞추기 쉽게 말씀드리고요. 두
두 번째 힌트는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종목은요. 뉴저지에서 따로 동아시아와 함께 어떠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동행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업종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고 종목에 대한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증시 상황에서도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나침반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와 동아시아 순방의 동행이다. 이 키워드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앞에 1번, 2번 보시면 다 아셨을 겁니다. 보실까요? 엑세스바이오인가요? 라고 또 엑세스바이오요.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매수가를 보고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엑세스바이오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맞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힌트를 보셨으면 제가 또 액세스라고 말씀드렸기 일부러 때문에 또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죠. 좀 여러분들 쉽게 지금 시장 네. 힘든데 여러분들이 굳이 또 한 번 더 머리를 쓰면서 힌트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아요. 종목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전략적으로 구상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종목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종목에 대한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을 찾았을 때 저점을 찾고 나서 일단 다 올라가요. 저점을 찾자마자 기관들이 모든 종목들과 다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런 가격대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사다 보니까 얘는 왜 이 가격대에 있지 라면서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는 종목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밑에서부터 과거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의 하방이 나왔을 때 10월 초부터 해서 시장이 꼬꾸라졌을 때 같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낙폭이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표가 바뀌고 있고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손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특히나 지금 현재 이슈상에서는 중국 관련돼 가지고 폐렴 쪽으로 호흡기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진단 키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1년 전에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서 경남제약이 상승한 이후로 진단 키트 종목들이 상승했던 그 패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흐름상에서 다음 바이오, 넥스트 바이오 업종상에서는 우리가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작년에 빗대어서 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따로 플레이할 게 없는데 지수가 안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이오를 집중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바이오를 집중하는 거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고가권에서 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를 고가권에 사게 된다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도 모든 바이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바이오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제가 나중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잠시 뒤에 또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결국에는 이제 10월 말이 다 다가왔고 11월이 이제 결국에 등장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시장에 대한 파악을 하고 플레이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잡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어떤 출연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내일의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저녁밤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